26.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라. 우리는 친한 관계일수록 더욱 마음을 헤아리고 입조심을 해야 한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이해하겠지 하고 함부로 던진 말로 서로 오해를 하고 마음을 몰라주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평생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덕이란 어떤 행위에서도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이다.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이것저것 따지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덕을 불려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내가 먼저 베푼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진다.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불평 말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베풀고 다가가 보자. 어느 순간 인간관계에 막혔던 답답한 실마리가 하나씩 풀릴 것이다. 조선의 선비 정신은 세속적인 이득을 탐하지 않고 성품에 기초한 의리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배는 이득에 밝다는 군자와 소인의 분별적 대리보식의 차이를 선명히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조광조는 선비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 일하며 이를 당해서는 과감히 실행하여 환남을 헤아리지 않는다 라고 하고, 소인은 감히 저항하는 지조와 곧은 말로 원망과 노여움을 부르지 못하며 머리를 숙이고 아래 위로 살피고 이쪽 저쪽을 주선하여 자신을 보존하는 자라고 하여 군자와 소인배를 엄격히 구분지었다. 퇴계 이황은 선비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제국의 군주를 이르는 말, 천자와 버타여도 참남,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다. 참남하지 않고 왕에게 공경으로서 빈곤한 선비에게 몸을 굽히더라도 욕되지 않다라고 하여 절이 있고 당당한 선비의 품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인은 사림, 조선 세조 때 갈라진 선비 유림의 사파 중에 하나, 사림이 조정에 있어서 사업을 베풀면 나라가 다스려지나 사림이 조정에 못 있고 공허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라고 하여 선비가 나라를 이끄는 기둥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자의 덕이란 천리마는 그 달리는 능력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을 칭찬받는 것이다. 자왈 기불칭기력 칭기덕야.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좋은 말에게 힘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을 잘 알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주인을 보호하려는 덕이라는 뜻이다. 맹자 역시 인간의 상하 구분 원칙에서 사회 조직에선 지위를 묻고 동네에선 나이를 따지고 세상을 돕고 백성의 어른 노릇을 하는 데는 덕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덕은 참된 인생의 밑거름이자 개인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기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기본 뿌리인 덕을 떠나면 기초와 같은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덕을 중시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모자람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미래 또한 밝다. 덕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수단으로서 가진 요령이나 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현대인은 사업적으로 덕과 명성을 쌓으면 주변은 점점 좋은 기운을 가진 무리들과 어울리고 더 이상 환경이 다른 무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 케이블 방송에서
어릴 적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동창생 모두에게 돌아가면서 적게는 몇백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사기를 친 친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돈을 빌려준 친구는 배신감에 화병과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기를 친 친구는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고 집에서도 포기한 아들이었다. 어릴 적 순수한 동심을 얄팍한 우정을 이용해서 친구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가로채고 서로가 믿지 못하는 현실은 이 시대의 우울하고 슬픈 자화상이다. 친구란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으며 상대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엇이든 해줄 수가 있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사이가 될 것이다. 살아있을 때 언제나 약속과 신용으로 믿음을 주고 힘든 일은 함께 나누는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죽었다 해도 우정을 저버리지 않고 남은 모든 일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짜 친구다. 공자의 친구란 환란 속에서 서로 부추기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행동으로 오늘날 거짓과 이선으로 우정을 위장한 인간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든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제상 안영은 언제나 벗을 공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했으며 공자가 안영을 칭찬하는 날이 논어에도 잘 나타난다. 전국시대 동진의 대장군 왕돈이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의 조카 왕응은 강주자사 왕빈,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무신에게로 몸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왕함은 형주자사 왕서, 고려 숙종의 아들 제한공의 이름에게 갈 것을 권하며 아들에게 물었다. 대장군은 이전에 왕빈과 그리 돈독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왜 그에게 의탁하려 하느냐? 이에 왕응이 말했다. 바로 그 때문에 그에게로 가려는 것입니다. 왕빈은 우리가 세력을 펼치고 있을 때도 쓴소리를 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는 분명 위험에 빠진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왕응은 잠시 뜸을 들인 후 말을 이었다. 하지만 형주제사 왕서는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자입니다. 절대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버지가 고집을 꺾지 않자 왕음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함께 왕서에게로 갔다. 그러나 결국 왕응이 말대로 왕서는 두 부자를 강물에 빠뜨려 죽였다. 한편 왕응이 올 것이라며 배를 준비하고 그를 기다리던 왕비는 부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원통해하며 애석해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를 사귀더라도 왕빈과 같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절실한 친구가 여러분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충고도 도가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잘 해야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득이 되는 벗에는 세 종류가 있으며 해가 되는 벗 역시 세 종류다. 정직한 사람, 어진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은 득이 되는 벗이요. 간사한 사람, 거칠에만 신경 쓰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은 해가 되는 벗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우직, 우량, 우다무는 좋은 친구의 기준이 된다. 우직은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충고하는 친구를 말하고 우량은 어질고 마음이 넓은 친구를 가리키며 우다무는 견문이 넓은 친구를 뜻한다.
공자는 이 세 종류의 친구를 득이 되는 벗이라고 말했다. 온갖 아첨으로 일관하는 친구를 우린 영원한 2인자라 부른다. 항상 이 1인자의 눈치와 기분에 맞추려고 신경을 쓴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이 닥쳐올 땐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다. 진정 친구의 사귐이 깊지 않다면 우직처럼 친구의 잘못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아첨의 말이나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부당한 일은 적극 동참하는 비무기. 기원전 515년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간신으로 유명한 비무기 같은 간신배들을 간파는 식견을 기르는 것은 회사나 기업이나 친구 사귐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이 이해를 목적으로 서로 사귀어서 이익이 있으면 친근하고 이익이 바닥나면 담배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끝나버린다. 부부 역시 결혼하기 전에 직업이나 재산을 묻고 결혼하면 훗날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되면 헤어지기 일쑤다. 서로 이익으로 만났으니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정리되는 것이다. 겉포장은 성격 차이로 말하지만 속내는 뻔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선인들은 염량세태, 즉 이해에 따라서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옛 선인들의 시를 보면 남과 사귀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하네. 돈이 많지 않으면 사귐도 깊지 못한다오. 설사 잠시 서로 좋게 지낸다 해도 마침내는 길 가는 사람 보듯 하네. 이렇듯 도덕을 숭상하던 그 시대에도 이해를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경향이 있음을 탄식했던 것이다. 예컨대 친구는 배우자나 친척보다 외로움을 더 달래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회 연구가 제임스 파울러와 니콜러스 크리스타키스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으면 1년에 고독감을 느끼는 횟수가 이틀 줄어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배우자도 친구만큼 달래주지 못하고 형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가족들과 있으면 안정감과 편함을 느끼나 관계의 의무감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친구는 자신이 원한 것이고 어떠한 제약이나 규율도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가족은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의 압박과 긴장의 연속이고 친구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힘들 때 어떤 조건도 없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또 다른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지금 휴대폰에 저장된 100명의 허접한 친구보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도와주고 지켜줄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태껏 살아온 당신 삶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